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이후연 새누리당 의원,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황우여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그 밝힌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2002년도부터 검정제 도입 이후에 많은 그 문제점이 있었고 끊임없이 또 사실 오류 및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많은 제기가 됐었는데 좀 늦게나마 이렇게 국가가 정말 국민 통합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잘했다.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를 중학교 같은 데는 9군데에서 9종을 있고요. 고등학교는 8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 국민의 학생들이 다르게 배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현 정부가 올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역사를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또 그동안에 고등학교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 보면 16번이나 법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거의 다 북한하고 편향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올바르게 잡아서 또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역사마저 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못 가르친다면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우리 황우여 부총리께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 한정혜 의원님. 네.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북한 이제 이런 곳이 사실은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대체적으로 거민증 제도를 거쳐서 그다음엔 자유선택제로 가는 분위기죠. 거민증을 채택하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를 비롯해서 캐나다, 일본 이런 것이 채택을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유선택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국정화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제도는 이미 1992년에 국어 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어 교과서의 그 국정화는 맞으나 국사와 같은 경우에는 국사는 사고력을 회귀를 하거나 정형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좀 특히나 이제 사관의 경우에는 어떤 학설이 확실하다고 옳다고 확정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견해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거민증 제도가 낫다라고 이미 판시한 바가 있고요. 저는 그 지금 현행 교과서 역시 2011년 8월에 이명박 정부가 집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을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한 교과서입니다. 만약에 그런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집필 기준을 통해서 다시 오류를 다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다시 답답하니까 국정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알겠습니다. 찬반 입장 한 번씩만 더 듣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뭐 역사는 우리가 분명히 똑같이 알아야지 역사가 다를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국사학자들이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다른 의견보다는 한 의견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답이 나와야 옳지. 이것이 학교마다 다르고 배우는 학생마다 다르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들이 학교 교과서를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교장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용인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등학교가 옆에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공부를 한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 그리고 지금 이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계속 법원에서 내린 게 이게 다 내용이 보면 16가지가 다 북한하고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좀. 보면 이제 뭐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음을 서술 필요 이렇게 하는데 법원 판결은
토지의 성격에 대한 서술은 생략되어 있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정확한 성격이 어떠한지. 북한 같은 데는 거의 그 북한의 토지 개혁, 농민이 분배받고 이렇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런 식으로 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교과서에서 올바르게 가리키는 것을 알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16가지가 있다. 예, 한 번 더 반론하시죠.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유신 헌법을 채택하고 난 이후에 국정국사교과서 제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10월 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2년 10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고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예. 있다라고 봅니다. 그 관점의 다양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관점까지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요. 예. 저는 2014년 1월 달에 뉴욕 타임스에서 했던 얘기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역사 교과서 작년 2013년에 우리가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파동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지켜보던 외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의 친일이나 독재를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네.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줄이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역사는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두 분도 입장 차이가 좀 선명한데 문제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교육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고시입니다. 결정되도록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현행법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예고해서 앞으로 20일간의 행정 예고 기간이 있고 이 행정 예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국정화를 한다 안 한다가 최종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야권에서는 뭐 이 장애 투쟁까지 지금 좀 하겠다는 거죠? 장애 투쟁 하는 겁니까? 장외투쟁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오늘 1인 시위를 했었죠, 지도부가. 예. 어디서요?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1인 시위를. 장애 투쟁하는 거네요. 그거를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장애 투쟁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일깨우는 차원에서 네. 장애에서 피켓 시위를 이제 했었었고요. 그건 뭐 계속 합니까? 아니면은 오늘로 끝난 겁니까? 오늘로 끝난 겁니다. 오늘로 끝났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강력한 그 저지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0일간의 행정 예고 기간에 혹시 철회할 가능성 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20일간의 행정 예고 기간에 야당이 행동을 하실 것이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철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장 국민적 워낙 지금 반발이 좀 심한 상태고요. 저희가 네. 보기에는 지금 학자들의 걱정, 염려, 선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사학자나 역사 교수님이나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크게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뭐 그럴 수 있어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염려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서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철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11월 2일까지 20일간 그 유예 기간을 두고 많은 의견을 이제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마 야당도 이제는 국가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거기 학자들이 많이 각계각층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꾸 논리를 세우면 안 된다. 우리 교육감 선거 제도도 이게 정치권에서 만드는 건데 지금 국민들 너무 지금 잘못됐다고 그러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이게 자꾸 이게 정치권이 개입을 하고요. 네. 이게 또 뭐 지금 국민들한테 다 알려진 거지만 전교조가 이런 부분에 너무 깊이 개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정치권이 오히려 더
야당이 더 찬성하고 여당도 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올바른 국사학자님들이 다 모여서 예.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한 가지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아마 철회되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제출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언뜻 한 얘기 중에는 이 국정화 저지 투쟁과 노동개혁 또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연계는 네. 안 합니까?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이것을 예. 행정고시로 해서 네. 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런 것이죠. 다만 이제 국민적 저항, 네. 지금 지식인들의 저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는 좀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되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 국민 통합을 들고 나오셨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자꾸만 이 뭐라 그럴까요? 분열, 계속 지속적인 분열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굉장히 예.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예. 네. 뭐 이제 저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야당이 정치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것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마 오히려 내년 선거에 야당이 더 국민한테 많은 동조를 받지 않나. 뭐든지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옳지 않다. 이거 분명히 좌편향성 있는 것을 많은 것을 지적이 됐고 또 법원에서 16번이나 이렇게 지적을 해준 것을 이것이 옳다 하면 지금 가뜩이나 정치권에도 좌편향성 인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의 하나인데 이래서 국민이 신뢰를 정치권을 못 하는데 정치권이 이런 것을 올바르게 못 잡아주고 이것을 자기 주장에 맞게끔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옳지 않다. 우리 여당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정치권이 개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국사학자들이 네. 모여서 정말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정치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이 어떻게 정치권에서 데모를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그 부분에는 정치- 냉정히 아마 판단할 거로 예,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정치권이 국가를 걱정해야죠. 나라를 걱정해야죠.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걱정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국정교과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한 대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초등학교 4학년? 예, 초등학교 사회과목입니다. 예.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조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항일 의병을 토벌하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사관은 우리의 사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일본의 입장에서 쓰여진 이 사회교과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로 있는 사회 과목의 문제점입니다. 저는 국정교과서가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친일사관, 이건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킨 식민시대 자체를 합리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그냥 진행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두는 예. 것은 맞지 않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한일 관계나 남북 관계에 지금 많은 역사적으로 지금 서로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뭐 지금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에서도 몇 명, 야당에서 지금 거의 동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올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지. 역사 교과서를 8군데, 9군데가 막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각계각층의 학교마다 옆에 학교 다르고 여 학교 다르고 이것은 옳지 않다. 아마 우리 한 의원님이 옆에 고등학교하고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하고 다른 교과서를 지금 채택해서 본다면 이것이 올바른 우리가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그렇게 하고 올바르게 있습니다. 만들어서 선진국은 이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는 한일한테 36년 동안 일본한테 많은 침략을 받았고요. 또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이 침략을 했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지금 안 가르쳐 줘가지고 이것을 뭐 남한이 자꾸 잘못된 걸로 침략한 걸로 알고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이 자꾸 늘어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사상이 어떻게 되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상 잘못된 나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 교과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거고 또 논쟁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오늘 두 분과는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잠시 후에 이슈 분석을 할 때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저 전문가들도 많은 논의를 예. 거쳐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방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조금 좀 늦췄던 그 방미를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뭐 여러 가지로 좀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를 다룰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만 이유엔 의원님, 네. 이번 방미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두 번째 미국을 방문합니다. 네. 뭐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에게 6.25 때 큰 도움을 줬고 또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경제 사절단도 166명이라는 네. 많은 중소기업인들도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오바마 대통령과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잘 돼서 네. 북한이 다시는 도발, 정말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태나 이번에 그 북한의 지금 목함지뢰 사건. 목함지뢰 같은 것이 있어서는 다시 우발하지 않도록 네.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는 아마 국민 거의 다가 아마 그런 부분에 또 중국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 한미 관계가 지금에서는 더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아닌 게 아니라 북한 핵 문제 이것은 지금 사실 미국이 쿠바 문제도 해결을 좀 했고요. 지금 국교가 다시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란 핵도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북한 핵만 지금 여전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북한 그 핵 문제 등에 대한 양국 간의 공조 이걸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제 협력 부분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큰 이슈로 다루어지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는 이 펜타곤 미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는 일정도 있다 그러더군요.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방문한 적이 네, 있고요. 네. 근데 미국 정부는 뭐 웬만해서는 펜타곤을 외부에 공개를 안 한다 그러던데 그런 점에서도 이제 미국도 한국이 조금 중국에 조금 경도되지 않나 뭐 이런 걱정과 우려를 속으로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좀 내밀하게 한미동맹 관계를 좀 강화하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걸까요? 예, 뭐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문을 했고 이제 두 네.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미국 정부가 지금 많이 배려하고 있다. 네. 이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우호를 더 강화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미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뭐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조금 뭐 한미일 관계가 더 우호가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펜타곤을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많은 관심과 배려 또 한미 동맹 관계를 더 우위를 돈득히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뭐 전통적인 이 한미 동맹 강화와 동시에 또 현실적으로는 중국을 여러 가지로 또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잘하면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의 힘을 우리 국가와 이익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게 뭐 고래 사후에
이 고래 고래 싸움에 진짜 새우 고래 등 싸움에 터지는 예.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균형 잡힌 대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9월에 있었던 중국 전승절 예.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고 그건과 관련해서 약간은 의미 있게 펜타곤을 열어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를 중국과도 그렇고 미국과도 그렇고 북한 핵 문제를 한번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동북아에서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더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예. 거기다 어쨌든 지금 뭐 이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준비가 네. 10월 10일 북한의 이 노동 그 창건일 예. 이 기념식에 어쨌든 뭐 미사일도 쏘지 않고 핵실험도 네. 하지 않아서 중국이 이번에 상당한 또 역할을 한 것이 좀 확인이 되죠 여러 가지. 네,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정부와 지금 어느 정권보다 네. 많은 그런 우대 관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것이 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외교 부분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다. 네. 단지 저 일본만 지금 이제 그래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도 이제는 네. 좀 일본도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서청원 대표님 모시고 다녀왔는데 네.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정상회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다 그 일본과 한국, 중국과 또 일본 모든 관계가 이것이 아마 외교가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적인 이익 또 국민들의 또 안보 또 이것이 아마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알겠습니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번에 북한의 군사 도발이나 시위를 좀 자제시키는 과정에서 류윈산 이 서기가 중국 뭐 당서열 5위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제가 전문가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당으로서는 하여튼 이러한 걸 보면 이제 중국이 확실히 이 한반도에서 또 다른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북한을 자제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분명하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보다도 이산가족 상봉 부분. 예. 오늘 독일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와서 연설하셨는데 아무리 어려웠을 때라도 이산가족 간에는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늘상 예. 열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동질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한민족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북한이 때로는 뭐 때도 쓰기도 하고 생때를 부리기도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끈기 있게 지금 사실은 너무 연로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산가족을 예. 만나게 해줘야지만이 다 만날 수 있을까도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은 좀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했으면 이완 좋겠습니다. 의원님 한미일 일본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마치고 오면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준비에 바로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동북아가 조금 더 안정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좀 주도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네, 뭐 아주 그런 부분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아주 지금 외교 관계만큼은 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같습니다. 국정 교과서만 좀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